네, 여러분, 정규제 뉴스 9월 24일 정규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의 종교 행사죠. 하지입니다. 그 하지에서 잠시 전만 하더라도 오늘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크레인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고요. 오늘은 압사입니다. 큰 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압사를 하게 되었는데, 잠시 전만 해도 220명이 죽고 450명이 다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막 들어온 뉴스는 320명입니다. 320명이 죽고 한번 일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320명이 죽었다고. 모아된 300이라고 나오는군요. 모아된 300. 300명 이상이 죽었다. 니어 메카 인근에서 하지 필그리머지 순례객들이 이렇게 압사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소위 혁신위의, 글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안철수가 놀랍게도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어제 열린새정치연합의 소위 혁신에 대해서 그건 인적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혁신이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야지 제대로 된 혁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안철수가 그 말하고 유사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새정치연합에서 내부에서 계속 인적 쇄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보면 새정치연합에 벌써 오래된 이제 박지원이라든지 김한길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참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너무 익숙한 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해는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당의 정확한 정강 정책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정강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정강 정책의 건전성, 또 국민 다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좀 있어야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 지금 미국에서는 교황의 방문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문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The Politics of Pope Francis라고 하는, 프란치스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이죠. 내일 이제 시진핑하고 미국 시간으로 오바마가 회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쭉 원래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면 다른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애틀을 거쳐서 이렇게 워싱턴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때도 LA를 거쳐서 간다든지 로세 또 뉴욕을 거쳐서 간다든지 대개 이제 이런 절차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시애틀 이렇게 쭉 거쳐서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아마 내일은 워싱턴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축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양쪽 간에 아주 날선 가시 돋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소위 해킹 문제가 중국군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남중국해 접해 있는 연안국과의 외교 관계가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을 열어봤다. 이 첨부 파일에는 글과 태국 해군이 베트남 어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다. 만약 첨부 파일을 열어본다면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컨텐츠 정보들을 전부 중국 정찰부에 속해 있는 거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내진다는 겁니다. 이 거싱이라고 하는 이름은 SNS상의 거싱은 아버지와 폭스바겐 골프를 몰고 다니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인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중국의 해커다 하는 이제 이런 폭로성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죠. 네, 오정건 교수 잠시 후에 모셔서 추락하는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이 위기에 몰린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총장의 방송 감시 기발한 장 박사에서는 그 주한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어떻게 차별을 받아왔나 하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차별을 많이 받았죠. 짜장면 값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권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규제 칼럼에서는 여러분 일본 헌법 개정 얘기가 잠시 후에 뉴스에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궁금하시죠? 일본 헌법에 대해서 1조부터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1조부터 9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고요. 유가 전망 잘 보십시오. 브릭스 경제 있습니다. 교황 얘기가 있고요. 단 사이버 해킹 문제 있습니다. 빈곤 기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세계적인 빈곤이죠. 세계적인 빈곤 기준인데 뭐 하루 1달러. 근데 1달러가 오래되었다. 이제 좀 올리자. 인플레도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UN 창립 70주년 셀프 개혁이 유엔이 왜 개혁되고 있지 않나? 반기문 총장 덕분이다. 왜? 반기문 총장은 개혁 같은 주제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경연은 오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됐던 기간에 오히려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사업체의 생산액은 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가가치 기준 노동 생산성은 3.2%, 근로자 수 9.4%, 1인당 임금은 2.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경연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중기 적합업종을 법제화해달라고 어떤 단체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일부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중기적합업종으로 대기업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울타리 속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이 있죠.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이 아마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법안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걸 법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하고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경연 조사로는 중기 고유업종 이런 게 있으면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일부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오펙의 유가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오펙은 유가가 2020년에는 8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0년은 석유 개발을 위한 투자 시기였다며 최근의 공급 과잉은 투자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개발과 생산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가가 회복돼도 장기적으로 50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오펙은 골드만삭스와는 달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셰일 오일 등 에너지 업체의 생산 중단과 도산 등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국제유가는 한 해 평균 배럴당 5달러 이상 오르며 올 연말 55달러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80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참 150달러, 140달러 하던 때가 언제고 유가가 석유 고갈론에 힘입어서 영구히 고원지대로 올라갈 거다고 걱정했던 때가 언젠데 그래서 이렇게 오펙의 전망이라고 해도 2020년에
$80 같으면은 참 우리로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는 물론 절대적으로는 저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워낙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다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많죠. 중동 사업 다 녹았죠. 뭐 손해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조선업체 해외 뭐 시추선 공사 이런 거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명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면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빨리 우리 산업 구조 조정을 해가고 우리 스스로를 조정해가는 그런 정부와 또 민간 기업들 스스로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신흥국들 경제도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달러당 14,500루피아를 기록해 1998년 7월 중순 이래 최고가를 찍으며 통화가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역시 달러당 4.3013 링깃을 기록하며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77 링깃과 10%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잠깐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뭐. 예, 여기 모디, 시진핑, 푸틴, 시우마, 브릭스 그렇군요. 브릭스 러시아 2015입니다. 5명의 브릭스 대표 주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고민이 많은 표정이네요. 다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뭐 글쎄요. 대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지도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고민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고민을 진짜로 하는지 어떤지 뭐 낮에는 고민하는 척하고 밤에는 권력에 도취해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분들이고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또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브라질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강등하며 투자 부적격을 뜻하는 투기 수준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어제 브라질 헤아라 가치는 달러당 4.1783 헤아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3.16% 올랐는데 이는 헤아라가 도입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헤아라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역시 유가 하락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브리스 국가 경제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현지 시간 23일 미 중앙은행은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억 달러 규모의 야누스 글로벌 펀드를 운영 중인 그로스는 이날 투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저축생활자와 투자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로에 가까운 금리 때문에 손해보는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자 등을 열거한 뒤 미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들의 수입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몇 개 뉴스를 골랐습니다. 아까 유가도 그렇고요, 브릭스도 그렇고, 채권왕 빌 그로스가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금리를 당장 올려야 한다는 뉴스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전부가 그겁니다.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어서 사실 이해관계자들의 전망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입니다만 어떻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다고 하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을 첫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민, 기후변화, 종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주저없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이민자의 아들로서 이민자 가족으로 이뤄진 나라에 오게 돼 기쁘다며 미국 대선에서 이슈가 된 이민 문제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놔두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민감한 이슈를 잇따라 거론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종교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거칠고요.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논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많이 하고 한국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에 그 반해군기지 운동을 하던 것을 뒤에서 원호하던 제주도 교구에 있는 말하자면 추기경이었던가요? 뭐 정의구현 사재단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뭐 원호해주는 또는 그 백그라운드를 막 커튼을 쳐주는 그분이 아마 그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위원회 무슨 위원장을 맡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좌파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자들이 당신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도 있다. 또는 소셜리스트라는 얘기도 있다. 무엇이 사실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황이 야 그럼 내가 왜 난 종교에 맞게 얘기하는 거다. 그 가톨릭 교리에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날들어 그럼 가톨릭이 아니라는 거냐 공산주의자라는 거냐 내가 사도신경을 외워볼까 이렇게 농담도 하고 또는 뭐 글쎄 어제는 통역이 아마 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직구전 아주 직구전 정치인을 방불하는 그런 농담을 좀 했습니다. 정청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 그 통역이 잘못된 거야. 내 사도신경을 외워볼까? 라고 하는 농담은 교황으로서는 지극히 품위가 없는 농담입니다. 아주 품위가 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교황에 대한 반발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교인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게 아주 뭐 성역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그 문제를 잘 안 다룹니다만은 미국 언론들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1부 뉴스 여기까지 할까요? 네, 1부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폭스바겐이 디젤 차가 계속 논란입니다. 디젤 차는 환경 클린카가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CO2 캠페인을 막 벌리면서 안티 CO2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당연히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CO2는 좀 적게 나오죠. 디젤 차가. 그 대신에 CO2 대신 다른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디젤 차가 많아지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정부도 그런 캠페인에 아무 실속도 없이 유럽의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장단에 따라 놀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부가 작년에 가솔린 차에 저탄소 부가금, 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금을 매기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솔린이 오히려 훨씬 좋은데 클린한데 이 디젤이 CO2가 좀 적다는 이유로 디젤이 마치 클린인 것처럼 유럽 애들이 막 선전을 해대고 그 선전이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특히 잘 먹히면서 한국에서 디젤 차가 급속도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까지 나서서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오케이 가솔린 차는 환경이 나쁘니까 부담금을 더 매기자. CO2를 많이 내니까 부담금을 내놔라. 벌금을 내라. 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환경부라는 참 어리석은 집단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디젤차가 많이 팔리고 또 젊은 층들이 아우디라든지 폴크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 좀 있어 보이는가 봐요. 아마도 이제 그 있어 보이는 게 허구라는 게 드러났죠. 그 클린하지도 않고 환경적이지도 않고 그 배기가스만 많이 나오고 질소화합물만 많이 나오는 이런 차. 그 연비라든지 연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배출가스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였다 뗐다 조작을 교묘하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디젤 차로 환경차로 둔갑을 시켰느냐? 우리나라 환경부도 가세했다.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고 영화 감시
방송 감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내 새로운 노트. 한 손엔 S펜, 다른 손은 뭐 없냐고? 환상의 그립감.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깜빡했다. 배터리도 없잖아. 뭐 있지? 충전됐겠지?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